6억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가 하냐면요, 오늘 기준으로 한번 그 뽑아본 지역이 지난주에 주택 활성화 대책들이 9월 26일 날 나왔잖아요. 짧게 한 페이지로 오늘 그래도 요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한 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대책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두리뭉실해서. 그런데 두리뭉실하지만은 정부의 의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거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중들이 있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정책을 짧게 한 페이지로 해석을 하면요, 이 공급 대책은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지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 대책 이후에 수요층들이 자극이 분명히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자극이 지금 만약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면요, 수요들이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반기에는요, 직접적인 자극 정책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7월 넷째 주에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그 개정안을 보고 이런 해석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조는 총선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직접적으로 자극한 정책이 지향되었냐, 실질적으로 보면은 PF 대출에 대해서 공급자 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자극을 시킨 거고 독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절차 개선 같은 경우, 이것도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게 아니라 그냥 공급자를 자극을 한 겁니다. 독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인력 확충,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한 거고,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에 대한 확대들도 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중도금이 아니라 이제 건설사에서의 중도금 대출의 보증 책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공급을 앞당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공급자에게 배려를 한 겁니다. 정책들을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자극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은요, 공급자에게 독려하는 정책으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공급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감지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감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첫 번째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정책보다 현재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 대통령이 공급 정책의 청사진을 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재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조금의 살을 붙였습니다. 3기 신도시의 확충과 신도시의 후보지를 나중에 확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신규 후보지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어떡합니까? 맞추기 전에 내가 미리 들어갔다고 하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요,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이런 정책이 나오고 앞으로 신규 후보지가 확대된다라는 청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물량은요,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그 물량의 목표만큼 뽑아낸 사람들, 그 대통령은요, 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빨리 낸 사람은 있습니다. 많이 낸 사람과 빨리 낸 사람. 많이 낸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건설, 빨리 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임기 내에 그 물량을 쏟아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정말 놀라웠죠. 임기 내에 쏟아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물량들,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은요, 지금 당장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나오지는 않을 것들, 신규 후보지 확대가 있고 공급에 대한 확대가 있지만 이 자체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을 포함시켜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요, 이거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했습니다. 이 물량이 나오려고 하면요, 지금 전국에 있는 2분의 1, 3분의 1 수준의 물량이 나오는 게 진짜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 정책의 청사진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공공의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 이 강조의 아쉬움의 방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패스트 트릭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공에서만 패스트 트릭을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이 패스트 트릭이라는 건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조금은 단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고요. 그 한정을 공공에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 황당한 방향성도 있었습니다. 이 아쉬운 방향이 황당한 방향성. 민간의 물량을 공공의 임대 물량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방향이죠. 왜냐하면 원래 민간의 매매가 가능한 물량을 공공의 임대 물량으로 전환한다는 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민간의 물량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민간에서 물량이 나와서 이 민간 물량이 임대 물량으로 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공공에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LH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공의 역할들을 강조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은 조금 사람들의 어떤 여론들을 조금 더 아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단기 공급 해결책은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6일 나온 건요, 착시적 공급 물량으로 지금 당장의 변화를 기대한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비아파트 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기적인 거래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듯 했지만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착시적인 공급 물량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방향성을 잡은 거지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낸 청사진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고요. 거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총선을 고려해서 여론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책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는 당장의 물량의 안정화에 관심이 아니거든요. 거래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과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과하게 될 경우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심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니 이 인허가 물량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미래에는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서 정치적 이득도 가져가려는 의중도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런 공급 정책은 이번에 너무 좀 이제 청사진 형식으로 너무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을 읽고 하나하나 읽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를 방송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냥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만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한 해석들을 했으니 이제는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짧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의 움직임의 방향이 이제 지금 기조들이 제가 3주째 비슷합니다. 서울의 6억짜리 아파트 어디 있나요? 실수요자 한숨 커진다. 6억 미아동 아파트 4개월 만에 집값이 노도강 금강구 들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도강의 집값의 상승세는 퍼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노원에 무슨 집값이 올라, 나는 내 집값은 가만히 있는데. 노원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밀집이 많은 지역이고요. 대규모의 아파트,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재가 있고, 이 노원에서 상대적으로 상급지에 해당되는 아파트 위주로 거래는 되고 있고요. 지금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아파트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지금 집값이 퍼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인데요. 지금의 퍼짐은요, 주요 아파트부터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송파랑 똑같습니다. 송파, 강남 이런 데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마포, 용산 뭐 이런 쪽으로 서대문 지금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노도강 내에서도 메인 아파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대수가 조금 적은 아파트, 그리고 좀 구축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퍼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노원은 일단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래량도 많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고, 강북구도 8월 달에 187건, 연초 대비해서 8배 증가하고, 도봉구도 지금 118건, 2년째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이동의 솔샘역 주변의 SK 북악산 시티, 거의 이 동네의 대장급이죠. 여기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요. 지금 강북 쪽은요, 요 동네들 SK 있고 한 이 동네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언덕이 있지만은 이쪽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쪽 주변이
예, 그래서 많이 되었고 노원 같은 경우도 월계 미미삼이죠. 미미삼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지금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가격도 마침 엄청 많이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층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계주공 6단지, 7단지 예, 좋은 단지죠. 예. 그다음에 6단지, 7단지부터 조금 아쉬운 9단지, 16단지 이런 데인데 일단은 가격에 맞게 거래가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6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택 가격의 기준에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서울 전체 아파트 비중의 11% 정도가 차지된다고 합니다. 11%인데 그게 뭐 따지고 보면은 서울의 10채 중에 한 채가 6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8월까지 지금 거래가 된 양들을 보면요. 지금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된 게 거의 4분의 1 정도, 2만 5천 건 정도가 1월에서 8월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6억 이하는 한 6,4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만 5천 건에 6천 건이면 한 4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가 하냐면요. 상대적으로 2006년 이후에 가장 그 통계상의 낮은 수치로 거래가 되었지만요. 상대적으로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뭐 성동구, 송파구에는 뭐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없습니다. 강남구도 3%, 강동구도 1% 있는데 그것도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형식이 아파트로 포함돼서 통계로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도 한 2%, 마포구도 3%, 서초구도 2%, 뭐 서대문구도 6%, 뭐 영등포도 2%, 용산구도 1% 정도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에서 그 6억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거의 찾기 힘들고 그 아파트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들은 퍼지고 있고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있는 양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는 부분들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당분간. 그만큼 비중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2003년부터 2023년까지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줄어들죠. 그런데 전체 거래 중에 4분의 1이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4분의 1이지만은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는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10분의 1밖에 없는데 거래는 전체 중에 4분의 1이 6억 이하의 아파트다. 거래가 조금 있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중들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데가 뭐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정도가 되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도봉 한신 아파트 역세권입니다. 주공 17단지 예, 이것도 역세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아파트 마찬가지로 역세권입니다. 창동 주공 4단지 이것도 위치적으로는 조금은 창동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싸거든요. 여기는 주공 3단지 예, 여기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 여기는 조금 그래도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가 아파트 많은 지역에 거래량이 많은 데가 이런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되었고 노원 같은 경우 미미삼 아까 신문에 나왔죠. 예, 미미삼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미미삼 아래쪽에 가면 기존 아파트 중에서 광운대 역세권에서 인기가 많은 아파트 중에서 하나가 기존 아파트 중에서 하나 그랑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3,000세대의 아파트고 공통점을 보십시오. 다 세대수가 1,000세대 후반대나 2,000세대, 3,000세대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중계무지개, 그다음 보람 아파트도 되게 마들역에서 좀 가까이 좀 있는 재건축 얼마 전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정밀 안전진단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로. 그래서 이 보람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많습니다. 중계무지개 얘도 중계역 바로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상계주공 7단지 이거는 초역세권 아파트. 차량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선호되고 대단지인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 주변으로 찾아보면요. 6억 이하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저가 지역의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북구, 성북구. 강북구 같은 경우도 북한산 시티 옆에 보면은 두산이부 트레이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우이선 솔샘역 있는 바로 앞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드림랜드라고 옛날에 그 놀이동산을 바꿔서 꿈의 숲이 만들어졌죠. 예, 그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신축이고요. 그리고 트레비안 2차 얘도 이 북한산 시티 트레지움 여기가 있는 다 밀집된 아파트들. 그 다음에 삼각산 아이원도 같이 붙어 있는 거. 요 4위 빼고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은 여기 주변으로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언덕배기 아파트지만요, 요런 지역들의 저가 아파트들이 또 타이밍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한진한신 도남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이 뉴타운에 있는 장이 퍼스트하이 56건. 예, 그리고 정릉 풍림 아이몬. 이 풍림 아이몬 같은 경우도 이 북한산 시티, 두산 위브 트레지움 요 아파트들이랑 딱 옆에 붙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강북구랑 딱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들이 강북에서 거래량들이 좋고 조금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고 타이밍도 좋은 아파트들 물건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미안 아트리치 이것도 지금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고 두산 이것도 석관동에 있는 아파트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입지적으로나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런 주변에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들이 이런 지역을 제가 4개만 얘기했지만 6억 이하가 어느 지역에 많냐? 오늘 기준으로 한번 뽑아 보니까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그리고 영등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도 있습니다. 좀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아파트는 좀 찾았지만은 물건들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지역 중에서 몇 개의 아파트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마냥 지금 많이 올랐던 상급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기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는 이 지역들, 이 중에서도 거래량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지역들의 방향을 잡고 내가 부동산에 접근을 하면은 수익은 부족할 수 있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지금 거래량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지금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8월에 아파트의 상승 거래는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더불어서 대구의 아파트도 상승 거래가 22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미분양도 6개월 줄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성지이고 가장 시장이 안 좋았던 대구 아파트도 이렇게 거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대구는 주의할 게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월에 아파트 거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석에 거래의 성수기들이 이제 추석 이후 시장이니까 이제 이게 1년 10개월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상승거래 비중이라는 게 하락거래 비중이 많다가 상승거래의 비중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처음으로 40% 이하의 하락거래 비중으로 2021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거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10월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